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7% 상승, 여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국내 증시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휴장이었다고, 미국 증시 휴장일 때는 재료가 없다면서, 그리고 나스닥이 최고가 갈 때는 박수만 쳐지는 분위기죠.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뒷걸음질을 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20일 이평인 2,700을 깨면서 현 시점에서 1.4%가량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국채가 상승했고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또한 또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갈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좀 뚜렷한 업종, 테마 없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만 도는 양상입니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 SKC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금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고 있고요. 화장품주 내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종목 혹은 쉬고 있는 종목은 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증시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하지만 수익을 내는 분은 있죠. 바로 오늘 함께하는 빅스테프님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오늘 또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 어떤 종목을 주시는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빅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암울합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하루가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하루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나날이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기다렸던 것만큼 지금 시장의 반등은 언제쯤일까 계속 몸 빼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도 가만히라도 있으면 좀 좋으련만 계속 빠지기만 하는 이 국내 증시, 대체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또 빠지는 시장이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겠고, 자, 그런 부분들 오늘 또 한번 같이 살펴볼 테니까, 그럼 오늘 종목은 또 뭘 잡아야 되나? 오늘 제가 마지막 이 원탑 종목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 또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은 원탑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일 때는 재료가 없다면서, 그리고 미국 증시 잘 갈 때는 우리 국내 증시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악재는 크게 반응하고 그리고 좋은 호재거리는 굉장히 작게 반응하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테마별로 순환매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지만 테마별로 순환매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정말로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도 또 익절하신 분이 바로 빅스테프님입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보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 단 2거래일 만에 여러분들께 거진 6% 가까운 수익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이 종목 순간포착 종목으로 드렸는데 정말로 빠르게 옮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원탑 종목도 꾸준히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도 한글과 컴퓨터,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 다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시장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시세 내주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잖아요. 5월달 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막판까지도 시장이 힘을 내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식으로 종목을 잡아야 될지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저희가 그래서 오늘 50분 동안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드리는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빠르게 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 약 4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50분 내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용하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정말로 재미가 없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이 거진 한 종목씩 빼고는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오늘 시장도 어제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장이죠. 뭐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재미없는 시장만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미없는 이 시장의 연출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를 좀 해줍니다. 그럼 지수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 밸류체인이나 뭐 반도체 제약 이런 덩치 큰 업종들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좀 도모를 했었지만 그게 이제 월요일 날 끝이 났어요.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댔고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역시나 다 어느 정도 반등폭을 다 반납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반납을 넘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부 다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계속 순환매가 돌아주는 뭐 화장품, 원전 이런 업종들은 꾸준하게 좀 돌아주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다 차익 실현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려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이유는 사실상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에 대한 명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런 시장에서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내비치게 될 겁니다. 저는 어제장에서 사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지금 1,100달러 돌파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8%가량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AI 쪽이 오늘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엎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배경은 첫 번째로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에요. 지금 증시에서는 뭐 공매도, 금투세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정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유입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사실상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별개를 놓고 이 미국 증시의 특성상 이런 특성을 좀 본다면요. 전반적인 우상향 차트를 이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똑같이 신고가를 써냈으면 쭉 그 상승모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좀 보였는데 역시나 지금 이런 분위기를 따져간다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까요? 미국 증시에 투자할까요? 미국 증시요. 당연히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겠죠. 지금 그쵸? 시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상대적 박탈감의 차익 실현과 이 수급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모습에 국내 증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봤던 뭐 그런 대내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6월 달에 어떻게 되느냐에 좀 관점인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는 FOMC의 의사록, 뭐 베이지북, CPI 뭐 이런 거 다 기다려가면서 이런 걸 기다린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했지만 막상 지표를 기다렸던 만큼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에 미국 증시만 올라가고 국내 증시는 제자리 아니면 내려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같이 올라가려면 이 6월달 FOMC를 이제 넘기고 여기에 대한 금리 정책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이 탄력적인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월달까지 뭐 해야 되냐? 지금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들이 있죠. 뭐 화장품, 원전, 신재생, 전력설비 이런 대표적인 실적주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이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업종들을 공략하면서 순환매에 따라서 그냥 그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순환매 양상에 따라서 좀 매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올라가는 종목
들어갔다가는 이게 윗골 달고 또 내려오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화장품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슈 때문에 올라갔지만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 윗꼬리를 잘못 또 들어가게 되면 그 윗꼬리의 폭이 온전히 제 손실폭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눌림목. 맞아요. 눌림목.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전력 설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출산, 교육, 신재생, 원전, 화장품, 식품 계속 이 큰 섹터가 있어요. 지금 이 돈은 그런 이 순환매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서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한 번에 이 거대한 원처럼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그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채 이 꾸준한 횡보장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방금 언급드린 이 테마만 계속 꾸준하게 돌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적어도 완벽한 눌림목을 찾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음봉에서 잡아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단 1%가 빠지든 2%가 빠지든 내 눈에 비치는 캔들이 적어도 음봉일 때 잡는 것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공략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상승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 나왔다 하더라도 눌림목을 통해서 이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고점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손절이나 뇌동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물렸다 한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쯤은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체 나는 이제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 드리는 것들 받아가지고 지금 시장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좀 팔아대고 있는데 이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두 개 다 뭐 입틀막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두 개 다 1%가 넘는 지금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시장에 빠지는구나. 그냥 냅둬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시장에 빠지면은 이제 또 빠지냐? 아니죠. 횡보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도 눌렸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반등 나올 땐 또 뭐가 올라갈까요? 기술주도 올라가겠죠. 뭐 로봇, AI, 자율주행, 요즘 순환에 돌아주는 그런 테마들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공략해줄 타점이 지금 바로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힌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지금 오셔서 여기에 대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오늘도 사실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참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코스닥은 1.1%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또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네요. 양 시장에서 합쳤을 때 하락 종목의 개수가 1,800종목가량 되는데 수급도 부재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도 많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업종별로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 따라하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좋은 전략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빅스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로 5월 시장 내내 좀 선전을 했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5월 시장 내내 화장품, 전력기기, 뭐 원전, 식품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 양상만 빠르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공략하면서 수익 드리는 게 바로 우리 빅스 대표님일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익절한 종목이 있죠. 보성파워텍이라고 전력설비와 원전 관련주와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회담이 나눴잖아요. 추가 원전에 대한 수주가 기대되면서 이 종목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으로 거진 7%단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도중에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원탑 종목의 종목명 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정말로 이것만 받아보셔도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여러분
여러분들께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는 순간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포착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36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일단 시장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장에서도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세를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반등의 장에 여러분들이 좀 대비하셔야겠죠. 이런 반등 장 속에서도 내 종목마저도 수익으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1,100달러 돌파하면서 7%가량 상승세를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8%가량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반도체는 여전히 좀 유망하게 봐야 될 섹터일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두 종목이 기준으로 좀 최근에 봤을 때 GST의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맞아요. 액션 냉각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원래 제가 두 개의 종목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네. 유니셈을 좀 선택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오늘 좀 강하게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발주 GS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종목을 제가 원래 기존에 이 냉각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원래 유니셈을 좀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같이 볼게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게 언제였죠? 이때가 4월 17일이었네요. 이때 당시에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제가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게 이 라인대였습니다. 11,000원대 라인. 근데 이때 당시에 11,000원대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의 좀 하락 여파가 좀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또 관심을 껐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을 열심히 수익내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저점을 잘 잡고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잘 이어져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단타로 공략해도 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림이 좀 나왔죠. 근데 이 눌림의 시점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중간까지 조정이 좀 나와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 구간부터 조금씩 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저항대가 대략 11,8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간 라인대를 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점 갱신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선택을 했던 건 GST잖아요. 맞아요. 후발주로 GST를 봤는데 GST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유니셈의 상승에 비해서 사실상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이때 당시 4월 17일 부근에는. 근데 그 전의 기록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엄청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조금 완만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나왔죠. 자, 그 뒤로부터 유니셈과 굉장히 비슷한 차트 형태를 띄어가면서 지금 부대장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오늘 더 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에 뭐 수급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전에 있던 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봉 차트상으로 봤을 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구간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은 채 지금 이 구간 위에서만 지금 횡보를 진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49,400원대 라인 이 구간 라인을 조금 강하게 돌파가 좀 이루어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니셈이 이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잘하면 GST가 이 대장주의 역할을 좀 뺏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장주와 부대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냉각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원래는 유니셈의 대장주였지만 수급적인 부분상 그리고 상승폭에 대한 그런 계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타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유니셈보다는 GST를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두 개의 종목 다 지금 아무래도 이 반도체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부 다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테스트에서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전력과 열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열 관리 계통의 이 냉각기 계열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치고 갈 확률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종가 베팅이나 뭐 단타성으로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액침 냉각 관련주 반도체 내에서도 액침 냉각 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하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뭐 HBM, CXL, 뭐 뉴로모픽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저희가 반도체 내에서도 워낙에 순환매 양상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어떤 쪽을 좀 공략해야 될지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는 액침 냉각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쪽에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을 봐야 될지. 사실 반도체는 좀 논외의 섹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마들은 순환매가 이제 사실상 횡보하는 시장이나 하락하는 시장에 조금 더 잘 먹히는 테마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시장의 이 반등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것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이런 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CXL, HBM, 뭐 온디바이스 AI 기존에 있던 업종들이 사실상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적인 종목들이 딱 나왔을 때는 테마성의 이슈를 갖고 올라갈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10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내에서도 액침 냉각 쪽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일단 오늘장의 대장은 유니셈이거든요. 하지만 대장이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GST가 부대장이 대장격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런 종목, 테마성 종목은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잡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내기가 더 십상이기 때문에 전략 꼭 잡고 들어가라라고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드렸던 종목들, 원탑 종목들이 이렇게나 시장 하락함에 대비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양 지수가 1% 넘게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도 수익을 냈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이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는데 단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무려 7% 가까운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도 드리고 있고 단타 종목, 순간포착 종목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주도 섹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성 느낌의 종목들 위주로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나와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드린 게 바로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입니다. 이런 대표님과 나도 함께 앞으로의 시장 5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목요일, 금요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안에는 수익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6월장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참 오늘 시장 더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역시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우리 소소님께서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고 거진 뭐 당일날 10% 가까운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후에 추세가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시황을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을 보셨더라면 잘 네. 들으셨더라면 사실상 지금 AI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기술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대표적인 기술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 세 가지 테마입니다. 로봇, AI, 자율주행 이 세 개의 테마가 시장 반등 시기 때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AI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쳐줬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봐봐요.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볼게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3월달과 4월달에 시장 빠질 때도 AI는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당시에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파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눌림목 시점이 어때요?
저점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추세적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또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지금 빠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어제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웬만한 기술주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것만 보면 시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것들은 빠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통으로 크게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이에요. 하락. 그렇기 때문에 AI나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AI, 반도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이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 딱 50분 동안에만 들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참 힘든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 종목 더 들고 가야 될지 혹은 손절해야 될지 등등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왼편 QR 스캔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관련주 내에서 들고 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vs 우진엔텍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가 이 전력에 대해서 대안으로 우리가 원전 쪽도 보고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관련주들 좀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우진엔텍은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엔텍이나 사실 올라가면 둘 다 동시에 올라갈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이 전부 다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두 개의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고른다라고 한다면 우진엔텍을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이번에 이 원전주들이 상승했던 배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자리를 좀 강하게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뭐 이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충분히 뭐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전력 설비에 대한 내용들도 아낌없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우진엔텍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두 개 다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엊그저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힘들게 기다렸던 그 수익 구간이 아마 이제 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과 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와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단계적인 상승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이어지면 사실상 또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마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 기다렸다가 오늘 분명히 또 여기저기서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팔아야 되나요? 정리해야 되나요? 맞아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이슈와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무리하게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원전에 대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눌림목에 잡아라. 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공략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상한가 말아 올렸는데 갭 띄우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갭 부분을 다 메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였었나요? 제가 이제 월요일 한번 날. 얘기를 한번 네, 해드렸었는데 맞아요. 똑같이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 상한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한가냐? 기존에 있던 그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면서 만들어낸 상한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제와 오늘 뭔가 차익 실현 나오고 조정 나오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항대를 뚫어낸 이 저항대가 곧 지지대 역할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예상치로는 42,000원대까지 눌림목이 추가로는 좀 열려 있지만 그 뒤로도 역시나 단기적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지지대가 정확하게 작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내가 무리하게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걱정한다면은 제가 뭐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지금은 순환매가 돌아주는 테마에서만 잘 매매를 했다면은 한 번쯤 탈출 기회를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무리하게 고점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시고 조금 수익이라도 챙겨서 안전하게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또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들어드려야겠죠. 일단 우리 초롱초롱 튜브님께서 폴라리스 AI도 알려주세요라고 앞서서 말했던 분과는 또 다른 분입니다. 근데 역시나 AI 섹터이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비슷할까요? 맞아요, 비슷해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폴라리스는 이번 AI의 주역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번, 보면 네. AI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왔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AI의 반등이 뭐 AI 테마의 좀 상승일 수도 있겠지만 폴라리스 그룹주의 전반적인 호재가 좀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이 세 개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AI 파마나 이런 세 개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부분상 지금도 보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폴라리스가 만약에 차익 실현 나오고 끝날 단계였다면 이 라인을 진작에 무너뜨렸을 거예요. 진작에 무너뜨리고 차익 실현이 벌써 나왔겠죠. 근데 지금 봐봐요. 제가 지금 밑줄을 그어놓은 이 선 자체가 무슨 선이냐? 지금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래 꼬리도 보세요. 아래 꼬리도 뭔가 강하게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해줬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400원대 라인이 이 종목에서 추세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도 뭐 음봉에 오늘 뭐 7%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횡보가 좀 진행이 된 이후 그 이유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폴라리스 AI에 대해서도 앞서와 비슷한 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딱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 이슈와 더불어서 이 전력 수요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이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덩치 큰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말아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더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우진엔텍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이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이 먼저 또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 잘 염두해 두시면서 여러분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시장 대응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같은 종목도 사실 잘못 타점 잡고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이 손실 나기가 더 쉽겠죠.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선전하는 종목들 나도 한번 전략 잘 세워보면서 함께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들 모두 다 맛보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오늘같이 시장 계속해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낸 종목이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원전과 전력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 단 2,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께 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한글과 컴퓨터, 비올, 마녀공장 등등 이런 원탑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 그리고 순간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총 5월 달에만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이제 5월도 끝나고요. 앞으로 6월 시장인데 6월 금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좀 이슈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상관없이 수익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원탑 종목이랑 또 꾸준하게 장중에 단타 종목과 순간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신 이후에 꼭 한번 5월의 마지막 그리고 6월 달에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차트에 대한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차트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저항과 지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저항이 뭐고 지지가 뭘까?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교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저항과 지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하나의 추세를 또 정해가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매수가나 매도를 또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항과 지지선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항선은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선으로 이은 것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우진엔텍 차트를 잠깐 봤었죠. 우진엔텍은 상장한 이래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자, 그 뒤로는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를 또 보여주다가도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또 조정의 길을 걸어갔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이시는 그 우진엔텍의 차트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지지와 저항대가 나타나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던 이 상한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 저항대, 강한 저항대를 만들었던 그 구간을 갭상승으로 돌파를 하고 그 뒤로부터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저항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항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진엔텍의 차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간에 한번 반등의 기조를 이어가지 못한 채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난 거였죠. 자, 근데 그 뒤에 어느 정도 매물대도 정리를 하고 호재도 달려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저항대를 강하게 또 돌파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 우리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의 차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항이 지지도 되고 지지도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이 된다.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 저항선이 된다. 자, 이번엔 지지선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여기에 대한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우리?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 선으로 이었다면은, 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만 되면 반등이 나와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하락이 나왔지만 해당 구간에서 또 한번 받쳐주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 반등의 구간들을, 눌림목의 구간들을 선으로 연결하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지지선이 된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그 전에 저항선을 배웠었잖아요. 저항선을 배워서 이 종목은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또 치고 갔을 때 이 구간,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걸 연결해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저항선이 곧 지지선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진엔텍 차트상 맨 아랫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구간만 돼서 또 한번 받쳐주고 올라왔다 한다면 역시나 바닥 구간에 있던 저점의 두 곳은 지지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 저항과 지지를 기준으로 두고 매수 매도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매수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저항과 지지,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리고 지지가 오면 바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지선 하향 돌파 시 대응 방법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가진 종목이 지지선에 닿아 있다가 잘 버텨주더니 이탈이 나왔어요. 지지선 이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지선 하향 돌파는 주가 상승 이후에 매도 증가로 저항을 보인 이후에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이에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매도 시점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아까 제가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저항선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구간은 이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차트들의 캔들에 대해서도 다시 올라갈 때마다 이 지지선에 부딪히면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정리를 해야겠죠. 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에코프로의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 지지선이 받쳐주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하 1층을 넘어서 지하 2층도 가고 지하 3층도 가고 있죠. 쭉 자, 하락 추세네요. 맞아요.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추세적 상승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과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이후에 추가적 반등을 좀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지지 구간이 무너지자마자 또 이탈 나오고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되자마자 추가 하락이 바로 또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의 하향 돌파 시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를 볼게요. 내가 가진 종목이 저항선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그동안 저는 항상 이 박스 안에서 저항과 지지 안에서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요가 발생되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인 후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바닥에서 잘 치고받고 오다가 저항선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래량이 뜨문뜨문 들어와가지고 저항선을 툭 치고 내려갔다면은 이번엔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수요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점에 가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수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저항선을 넘어서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보유 시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로 분할 매도의 전략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원래 내가 기존에는 이 저항선만 되면 툭 팔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엔 좀 전략이 바뀌어요. 자,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물량 절반만 덜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수가가 워낙에 또 여유롭잖아요. 지금 하단에서 잡았다면. 자, 그러면 단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두 가지의 방법을 또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저항선과 지지선의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한다. 그 전략을 갖고 응용을 하시면 우리가 사실 수익 보기가 얼마나 쉬워요.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저항선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벽입니다. 이걸 넘어야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넘지 못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자, 무시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과거의 저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한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항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실 수 있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주게 되고 이 지지선에서 잘 받쳐주게 되면 추가적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겠죠. 자, 반대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지지 구간으로 바뀐 이 구간의 매수 전략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또 응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사용하시기엔 이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대 정도만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항선 돌파 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대한 얘기인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저항선을 돌파하면 해당 저항선은 지지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강한 수급이 해당 종목에 유입되고 있다.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겠죠. 자, 해당 종목에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왔던 그 차트상으로도 여기서 상승하고 눌렸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평단가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교육, 사실 제가 시간적인 여건상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추가 설명도 듣고 싶으시죠?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추가 교육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도와드렸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는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이 부분을 다 마스터하면서 실생활에 또 실전 매매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까지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기본적인 교육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이 원탑 종목 시간인데 원탑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오늘은 제가 로봇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어요. 로봇이요. 로봇이 과연 빨리 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는 네. 제가 바로 옆에서 언급해드린 그 시황을 안 들으신 거예요. 왜냐? 자, 지금 시장 오늘 강하게 내려왔죠. 네. 강하게 내려왔으면 강하게 기술적인 또 반등이라도 또 나와야 그렇죠. 되죠.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타이밍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때 주요 테마로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로봇이나 AI 같이 이런 기술주들이 움직인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된다? 떨어지고 있는 기술주를 봐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종목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은 로봇 테마에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로봇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 뭐 스마트팜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삼성전자도 웨어러블 로봇의 진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핏에 대한 또 맞아요. 얘기도 엊그제 나왔었잖아요. 특허 출원 이슈도 있었고요. 그쵸?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국한된 얘기지만 기타 웨어러블 기업에 대해서도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행 재활 치료에 대한 웨어로봇이나 일상생활 산업 안전용에 대한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 부품에 대한 실험 장치도 역시나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로봇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왜 들고 왔지? 라는 맞아요. 생각이 아마 들어요. 대부분 다 지금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거 계속 빠지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상장된 지 이제 한 3개월 된 신생아 같은 그런 그렇게 종목입니다.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신규 맞아요. 상장주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봤을 때 자, 이때 당시에 추세적인 부분상은 사실상 나타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보일 수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때 타점이 어떤 타점이냐면 시장이 하락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4월달 기억나시죠? 그 시장 엄청나게 빠지던 때 그때 상장을 해가지고 아쉽게도 시장 하락의 여파에 같이 또 등 떠밀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꾸준하게 차익 실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월 달에 들어서 급격한 수급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급격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의 양봉과 그 다음 양봉 두 개를 합쳐서 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라고 우리가 말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상승 이후에 단기적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더 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받쳐주면서 횡보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21선을 제가 항상 교육을 해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드리죠? 이동평균선을 교육을 해드릴 때? 이게 생명선이다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21선이 생명선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배웠는데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지지와 저항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차트들을 보시면 21선을 돌파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돌파했네요. 맞아요. 최근에. 드디어 21선에서 돌파가 나왔고 그 뒤에 단봉 캔들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21선에서 받쳐주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충분히 이 생명이 다시 붙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은 근데 이름조차도 뭐 신생아, 약간 그 생명 이런 것과 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네네네. 기업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 종목 정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고 공략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전략 함께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자, 방송 1분 남았습니다. 1분 내로 빨리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로봇 관련된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이후에 받쳐주고 있죠.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